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물리학 김유영입니다. 11차 G01에서 48까지는 내용이 이거에 관한 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수란 말이 붙는 이유는 관성인 상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등속 상태를 의미하죠. 등속 직선인 상태, 가속도가 없는 상태.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상대성 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문제 풀기에 앞서서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 해석하는 게 좀 힘들다. 말이 워낙에 막 복잡해 보이고 하니까요. 또 A의 관성계에서 B가 봤을 때 뭐 B의 좌표계 막 이러니까 헷갈려요. 그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좀 갈게요. 여러분이 이쪽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꿀팁, 중요한 팁이 될 겁니다. 일단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우리 물리학적인 법칙들 뭐 이런 걸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성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 되는데 상대 운동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입니다. 일단 상대 운동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고 B라는 물체는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은 서로 다른 운동 상태에 있어요. 이걸 다른 관성 상태,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같이 둘이 이제 방향은 반대인데 서로 운동하는 속도가 같고요. 방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관성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의 관성 좌표계라고 하면 A가 관찰했을 때라는 뜻이 되고 B의 관성 좌표계는 B가 관찰했을 때란 얘기가 돼요. 그럼 A가 볼 때 B는 일로 갈 거고요. B가 볼 때 A는 또 일로 갈 거예요. 자기의 운동 방향과 서로 상대방이 반대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게 C라는 애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C 입장에서 봤을 때 B는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얘하고 운동 상태가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대 운동이에요. 이게 D라는 애가 이렇게 가. E라는 애는 또 이렇게 가요. 자, 이러면 전부 A, B, C, D, E가 다른 관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 D의 운동 상태를 표현을 하라라고 한다면 A, B, C, E는 전부 다 D에 대한 운동 표현이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에 대한 서로 상대 운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네. 다른 운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의 운동 상태가 절대적인 운동 상태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얘의 운동 상태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 다 다를 거다. 그게 상대 운동이에요. 다만 만약 F라는 애가 E와 다른 좌표상에서 공간 좌표상에서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얘와 얘는 D에 대한 표현이 같을 겁니다. 이게 하나 핵심이에요. 상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인정을 한다. 누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지. 얘가 시속 100으로 가고 얘가 80으로 가요. 이래버리면 얘가 봤을 때 얘는 180으로 가고 얘가 봤을 때 얘는 180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200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볼 때 얘는 300으로 갈 거고요. 얘가 볼 때 얘는 이쪽으로 12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것도 상대 운동이죠. 그런데 숫자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얘가 B라는 애가 빛이라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180, C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120이었지만 빛이라면 A가 볼 때 B의 속도는 그냥 빛의 속도고 C가 볼 때 B의 속도도 그냥 빛의 속도예요.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상대 운동은 인정을 하되 상대적인 빠르기라고 할게요. 속도예요, 사실. 속도.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말을 내가 안 쓰는 이유는 여기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사실 속도라는 게. 상대 운동 상태만 운동에 대한 표현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빠르기, 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적인 그 어떤 그 빠르기의 크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빛의 경우엔 그냥 그대로 그냥 빛의 속도. 예. 이건 절대적이다. 빛의 속도는 관찰하는 입장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없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인데 기차가 있어요. 근데 얘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는 운동하는 기차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지 사실. 근데 왜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이 필요하냐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빛의 상대 운동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 경로에 관한 이야기거든 이게. 여기서 얘가 만약 물체를 던져요. 그러면 얘 입장에선 등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체는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건 얘가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와 운동 상태가 다른 관찰자 B가 있어요. 얘 A라고 할게요. B가 볼 때는 이 물체는요. 얘 기차가 얘랑 물체랑 기차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위로 던졌다는 얘기예요. 출발한 위치는 딱 고정된 위치 하나잖아요. 거기서 출발 떠났으니까 끝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공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여기 와서 받을 거예요. 얘가. 그러면 A가 볼 때와 B가 볼 때 그 공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의 경로가 달라요. 이게 만약에 그냥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기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봤더니 시간분의 거리거든. 이때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모든 물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길어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상대 운동인 거예요. 180으로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얘가 봤을 때 공의 이런 속도보다는 얘가 볼 때 이 공의 속도가 더 빨라 보여요. 이유는 이쪽의 속도 성분이 더해지거든요. 얘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공의 경로가 이렇게 길어졌잖아. 공의 경로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시간은 달라서는 안 돼.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 공의 실제 운동 거리가 길잖아요. 얘가 볼 때보다는. 그러니까 그건 공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쪽 성분이 더해졌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현대물리학으로 넘어가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빛으로 바꿔볼게요. 레이저를 쏜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미친 기차가 있다. 근데 얘가 볼 때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랑 띡 갔다가 반사돼서 띡 되돌아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려나가는 이 기차를 관찰하는 정지한 관찰자 B는 분명 A와 운동 상태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상에 존재해요. B가 볼 때는 이 정도 속도의 기차라면 빛이 상대 운동, 즉 경로가 얘가 보는 거랑은 달라질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물체 던진 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죠. 빛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 이건 고정된 지점이고요. 이미 빛은 출발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떠났다는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이벤트고 이 빛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반사돼서 올 거예요. 여기에 도달을 하는 것처럼 B는 보이겠죠. 왜냐하면 얘 광원, 검출기, 기차 다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야. 출발하고 나서 빛이 도달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쪽 속도 성분 때문에 여기 와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했던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여야 된다. 자, 이 경우에 현대물리학 즉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바뀌는 값 상수인 거예요. 상수니까 B가 볼 때, A가 볼 때랑 다른 점은 A가 볼 때 빛이 운동 경로가 이랬어요. 상대 운동인 거죠. 근데 B가 볼 때는 이렇게 갔잖아요. 상대 운동. 서로 관찰하는 위치, 관찰하는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B가 보는 이 경로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길다면 이거 절대적이어야 되니까 B의 경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특수 상대론에 대한 문제를 정말 잘 풀고 싶으면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겁니다. 뭐의 그림을 그린다? 관찰하는 입장에 따른 빛의 운동 경로를 그리면 그게 곧 걔네가 보는 시간이 돼요. 여기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건의 동시성이면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빛의 경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또 하나,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찰하는 입장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절대가치를 어디에 놓는 거냐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런 그 상대론에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물리학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서로 시간만 상대적일 뿐이지 물리적인 법칙이나 어떤 관찰했을 때 어떤 하나의 팩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에요. 물리학적인 사실은 그 누가 봐도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시간의 상대성이 발생한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하나의 사건이냐 별개 사건이냐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과 별개 사건을 따지는 방법만 얘기를 하고 갈게. 자, 하나의 사건, 이게 물리적으로 하나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냥 팩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팩트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는 운동 상태가 다른 뭐 수백 개의 관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한테 다 동일하게 관측이 돼요. 관찰이 되고. 이건 바뀌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A와 B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이만큼 있다. 물론 이게 운동에 따라서 거리의 길고 짧으면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할 건데, 어쨌든 얘가 여기 위치하고 얘가 여기 위치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거보다도 동시 사건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풀이를 할 때 그거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팩트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A가 보던 B가 보던 C가 보던 D가 보던 E가 보던 다 동일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이냐 별개 사건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를 볼 거야.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를 구분해서 볼 거예요. 자, 시간 좌표가 일치하고요. 일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란 말이 나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공간 좌표가 일치한다는 건 한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예를 들면, 자, 광원에서부터 빛이 양쪽으로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얘기. 이거 A가 봤어요. 동시 시간이 일치하죠. 공간 좌표 한 점에서 출발했잖아, 광원. 그러면 A가 봤을 때 이게 동시에 양쪽으로 뻗어나갔어. 그럼 B가 보든 C가 보든 D가 보든 E가 보든 서로 다른 운동 상태에 있던 모든 관찰자가 보더라도 얘네는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이건 팩트가 돼요. 근데 이제 별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사실은 변하는 게 없는데 시점과 끝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맞더라도 끝점이 달라요. 또는 끝점이 맞더라도 시작점이 달라요. 시간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이건 하나의 팩트 사실이지만 얘는 두 개의 사건인 거예요. 별개의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어떤 관찰자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관찰을 했던 어떤 사건이라면 그 관찰자와 다른 운동 상태에 있는 관찰자들은 전부 절대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관찰되지 않아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당연히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A가 먼저 B가 나중에 일어났어요. 이러면 별개 사건이에요, 둘은. 근데 동시에 A와 B가 출발을 했다라고 했어. 근데 공간이 달라요. 좌표가 달라요. 예를 들면 A와 B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거 B는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아니 빛이라 그러면 이거는 별개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봤을 때는 A라는 애가 봤을 때 얘가 동시에 출발했어. 그런데 다른 운동 상태에 있는 B가 봤을 땐 얘가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고 얘가 먼저일 수도 있고 얘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 관찰자의 운동 상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관성 상태에 있느냐.